여기가 이 인제의 그 남면 갑둔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동경대전을 그 각판 새겼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경대전을 찍었는데, 그 원래 이제 최재우 선생은 1824년생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 최시영 선생은 1827년생이에요. 3년 차이신데 다 경주 출시들인데 이제 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이제 1860년 참 서기르다가 하면 1860년에 용담에서 깨닫게 되시고, 1861년에 이제 또 저쪽 그 경주에 있는 유림들이 이거 서학 아니냐, 그래서 핍박이 심해가지고서는 이 양반이 이제 결국 그 남원의 은저감에 머무르게 되시면서, 그때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만든 책을 집필하게 돼요. 그게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저술하시게 되고, 1863년에 이제 결국은 이단 좌도라고 해가지고 최재우 선생이 이제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64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구 감형에서 이제 처형되시기 전에 그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시제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 최재우 선생이 이제 최시영 선생한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고비 원주다, 높이 날아서 멀리 도망가라라는 시를 남기시게 되죠. 그래서 이 최시영 선생이 이제 그 최재우 선생의 그 동경대전을 이제 보찜에 싸가지고서는 영덕, 흥해 뭐 이쪽으로다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1870년에 그 이필재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 흥해라고 하는 데서 난을 일으켰다가 그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난의 주동자로 몰리게 되면서 그 이제 뭐 그 강원도 태백산맥을 올라오게 되면서 영월도 갔다가 단양도 갔다가 1870년에 이제 그 고한의 그 정암사의 적조암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답사지에 찾아보면 적조암에 이제 거기서 최시영 선생이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다시 또 쫓겨가지고 이 1880년에 인제 갑둔이라고 하는 데를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제 갑둔이에 오시게 되면서 그 5월 달에 이 동경대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되고, 6월 달에 이 책을 출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게 초판본인데, 그때가 경진년 초판본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책이 백부 한정판으로 발행되는데, 그거를 안 알려져 있다가 그게 이제 2010년대쯤에 이제 독립기념관에 이제 책이 이제 기증을 하게 돼서 알려지게 됐는데, 그거를 그 지금 사람들도 잘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 도울 김용옥 선생이 이제 그거에 이제 초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김용옥 선생의 주장에 의하면 그 전까지는 그거를 이 목판으로 새겼다라고 하는 건데, 한 달 사이에 목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활자라고 해가지고 한 10,000자 내지 20,000자 되는 그 글자를 이제 그 업자가 와가지고 그 나무판을 짜게 돼가지고 그 나무로 된 활자를 찍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출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비밀리에 한 거니까 1864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최시영 선생은 35이었고, 여기 와서 이제 1880년이니까 한 50세 근처에 50살 근처에서 이때 이제 이거를 처음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재우 선생이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출판해내라 라고 이제 그 초판 서문에서 얘기를 했고, 그건 용담유사에도 얘기가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2010년이나 돼서 이제 이 책이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처음 연구한 사람은 윤석산 선생인데, 그분은 이제 그 책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김용옥 선생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뭐 서로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목활자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인제 갑둔리라고 하는 데인데, 이 갑둔리라고 하는 데에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 이 강원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이대 가지고 이 책을 출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은 될 수가 없거든요, 돈을 내서.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저 살골짜기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을 곳이 못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속초라든가 이쪽 강원도 원주라든가 이쪽으로 하는 이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테고, 이 사람들이 돈을 댔을 건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해월 최시영 선생의 법을 이은 사람 중에 이제 구암 김현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쪽 사람이에요. 이 인제군 남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의암 손병희 선생보다 더 나이가 어렸는데, 어쨌든 손천민 이 양반 이제 셋이서 3대 제자라고 해요, 최시영 선생이. 그래서 최시영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이 인제군 남면 출신이죠. 그러면서 최시영 선생을 모시고 다니고 도피할 때는 업어서 저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가 이제 최시영 선생이 1898년에 돌아가시거든. 1894년이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고, 98년이 이제 4년 동안 쫓겨다니시다가 원주에서 이제 밀고로 체포가 되시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손병희 선생한테 저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손병희 선생을 지정을 하니까, 이때 아까 얘기한 구암 선생이 굉장히 자기가 또 도통을 전수받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실망감에 있다가, 이제 그때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이제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보회를 만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맡기게 돼요, 동학의 저기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송병준이라고 하는 을사오적, 그래서 손병준이 하고 해가지고 일진회를 만들게 돼서 친일하게 되니까, 이 손병희 선생이 이제 1905년에 동학에서 천도교로다가 저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김영국 선생이 이제 구암 선생이 이용구 쪽에 포섭이 돼가지고 일진회 하고 합쳐가지고 시천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고, 거기 갔다가 다시 이제 상제교를 만들게 되고, 그쪽 사람 시천교하고 또 헤어지고 또 상제교를 만들어서 신도안으로 내려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1944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동학이 천도교로 가게 되고, 그 천도교에서 이제 시천교로 분파되는 중에 김현국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인제 남면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걸 봤을 때 인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이대 가지고 동경대전 백부 한정판을 찍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잘 안 알려지고, 이게 이제 인제군청에 특별히 저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뜻깊은 자리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쭉 보시게 되면, 여기서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수십 명이 달려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출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는 이제 최시영 선생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지서에 쉽게 말하면 머슴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공장에 머슴으로 살았기 때문에 출판계 쉽게 말하면 출판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최재우 선생도 그런 걸 알고 임명을 했던 거고, 이대 교주로다가 대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거를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1개월 만에 백부 한정판으로다가 발행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여기인데 지금 여기는 2번 동계 각판소고 1번은 공방터가 있고 3번은 보수나무 4번 여기는 저인데 성황거리 성황당거리에서 최시영 선생의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게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2016년에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누구냐면 갑둔이 김치훈이라고 하는 건데 족보상 김현구이며 치훈은 김현구의 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경대전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새기는 거고 또 출판소는 또 저기 우리 앞가는 각판소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글자를 새기던 데고 그러니까 이제 공방 자체가 있었던 데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3군단 안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집이 서 있는 곳이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거죠. 갑둔이라고 하는 거는 갑이라고 하는 건 군대 지역석으로 10명이 주둔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지역이고 여기도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인제 군청에서 특별히 허가를 맡아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여기도 강원도 기념물이라 해서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되어 있고 오래된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 집들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던 것이죠. 여기는 하는 것처럼 이 공방터는 목판을 새기는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찍어내는 데는 아까 저 앞에 건너 보이는데 거기는 이제 숯불하고 여기는 이제 숯불의 댁에서 여기서 이제 글자를 맞추는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나눠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로다가 나눠가지고 보통은 한 군데에서 했는데 한 군데에서 또 어떻게 했는가 또 저기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두 군데로 나누어가지고 그거를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방을 하는 데고 또 출판을 하는 데고 그러니까 여기는 편집실 저기는 출판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강원도 꼴짜구니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저 군부대가 훈련하고 있으니까 저긴 찍지 마세요. 이거는 국가 기밀에 사용하는 상황이니까. 그 동학과 관련된 곳은 다 산골짜기네요. 예, 그러니까 피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몰래 하는 거고 국가에서 금단을 하는 이단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쪽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다 사형을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치훈, 김현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연구가 돼 있나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다. 이런 거 보면 이 집이 꽤 웬만큼 사는 집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앞에 개천도 흐르고 이런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방으로다가 이 산으로다가 앞에도 산 뒤로도 산 속에 꼴사구니에 들어와서 이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집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냥 그 집이 조금 더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목천에서도 한 것처럼 꼴짜구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했다라고. 그 목천도 나중에 갈 생각인데 여기서 이제 백부 한정판을 발행했고 목천 천안에서는 천부 한정판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 중요한 거는
이게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백부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었고 동학의 지도자들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말로 구술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 말고 이제 용담유사라는 한글 가사를 써가지고, 그거는 이제 1881년에 그 단양에서 찍게 되는데, 그 단양에서 찍은 그 한글 가사는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 보면, 이 동경대전은 순한문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에 보면 그 피신처도 있는데 거기도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나오에? 큰 도로로 나가서 네. 다시 저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예. 저희가 안내판 해놓은 데는 두 군데. 아, 여기 요 1번, 2번만 있고 예. 피신처는 없다. 안내판이 없대. 예. 그쪽에 안내판 없어가지고. 공방터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동경대전은 그렇지, 여기서 주어를 바꿀 때. 간행을 해서 목판을 새겼다. 주어를 쓸 때 중심이 되는 걸 앞에다 놔야죠. 근데 저거 못 고친다 보다 저뭐 문화재위원회 어쩌고 예. 뭐 중국 우리는 안내판을 쓰면 전부 간자만 쓰는데台湾도 있고 홍콩도 있고 해외 화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번자를 써줘야 돼요. 지금 중국에 대한 해외에 알려진 거는 번자체하고 간자체가 다 있으니까 한국은 양병을 다 해줘야 돼. 중국인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일본어도 하나 써주시던가. 요즘 QR 알아보도 코드를 하는 중요해요. 걸로. 알아보도 하는 거. 대선생주 문집, 그 선생의 행장하고 선생의 문집하고를 같이 간행을 하려 그랬어요. 근데 생각만큼 대선생주 문집의 양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1개월 안에 하길 수가 없어가지고 대선생주 문집은 빼버리고 뭐라고 그 동경대전만 얼른 간행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6월에서 8월달인가 10월달까지 몇달 안 돼요. 1개월, 그렇죠. 5월에서 6월 사이. 그래서 이제 동경대전만 간행하고 나중에 대선생주 문집은 이제 그 따로 저기 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래서 동경대전 간행. 그리고 그 대선생주 문집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시천교에서 한 게 도원기서라고 하는 책이고, 그게 이제 시천교에서 만들어진 그 이적인이 뭐 어떤 그 영험한 일을 그 신비한 그런 그 일들을 기록한 것들은 대선생주 문집이나 도원기서에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처음에 그렇게 완벽한 문집을 간행하려고 그랬는데 그 돈과 시간 그리고 여건이 빨리 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흩어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업자를 빨리 해가지고 목활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빨리 간행을 하고 빨리 저기 그 목판을 없애버리고 활자 한 사람도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도망을 가요. 그리고 또 1890년에 또 일로 도망을 또 오세요. 지훈의 숙부 예. 때문에. 여기 일로 또 도망을 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 데를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강원도, 예. 충청도, 예, 경상도. 예. 갑분리 보호수. 똑같은데 갑분리 보호소인데 소나무가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여기 보호수로다가 몇백 년은 된 것 같은데요. 아주 고색 창연한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호소라고 합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나무에 멋있는 걸 아주 기풍이 있는데. 이 동경대전과는 상관없는 거죠. 동경대전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뭐 그 양반들이 저기 하고 있을 때 이때부터도 이 소나무는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서 최지영 선생도 보았지 않았는가 이러면. 그러면 저쪽에 저 피신터까지 가볼까요? 이 위로다가 여기가 이제 성황거리로 추정되는 데인데 왜 여기 있느냐 하면
항상 제가 최시영 선생의 유적지를 답사를 해보면 항상 도망다닐 수 있는 그런 데로다가 자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으로다가 튈 수 있는 바로 지점에 최시영 선생은 하고 있더라고요. 보은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저기 적조함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가서밤도 마찬가지고, 항상 산 뒤에 거기서 은거하고 계셨다가 뭐라고?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산으로다가 치게끔 그런 데에 여기서 은거를 하고 계셨던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 군부대 안에 있어가지고 마침 이제 우리 여기 인제군청에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지휘를 내리시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지휘를 내리고 그리고서 보고를 하시는 거겠죠. 항상 자기는 분리를 시켜가지고 항상 그 체포에 대비를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우리 도망갈 수 있게끔 하는데 청산이라는 데거든요. 보은 건 그 청산면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청산면도 가 보니까 바로 그 산 바로 앞에다가 집에 거하고 계시더라고요. 금지된 것을 하는 사람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옛날 도바리꾼들, 여정? 도바리꾼들은 항상 그런 언제나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그 사주 경계가 확실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자기 거처를 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도바리 인생이었걸라요. 고종 1년서부터 시작해서 1898년까지 그러니까 1800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61년서부터 시작해서 1898년에 이렇게까지 30년을 도바리 인생으로 사신 거야.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체포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놀라운 그 최시영 선생이 그런 어떤 인격의 힘이 아닐까. 이쪽으로도 도망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항상 지형지물에 아주 잘 이용하지 않으셨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와 보니까 이런